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기 수학서디 2회차 발표 잔처고요. 이 표지가 뭔가 허전해서 수학의 기본 정리와 그 증명을 넣어놨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발표 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 강의처럼 하는 그런 발표를 좀 버리고 즐거운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되게 막 엄밀하고 수학적인 엄밀함을 가져가고 또 이 증명도 하나하나 해가면서 그러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발표보다는 좀 즐거운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떤 시를 하나 썼는데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발표에 맞춰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시에서 찾을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은 뭘까요? 네, 종결어미, 뭐뭐군이 반복되는 군,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면 이 군이 오늘 발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군은 영어로 그룹이죠. 그래서 이 군이 수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총 이렇게 네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요. 대수학, 해석학, 기하, 위상수학 이렇게 네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대수학. 대수학은 굉장히 배고픈 분야죠. 이 해석학은 미적분을 다룬 해석학 쪽은 되게 좀 그래도 돈을 벌기 좋은 분야라면 대수학은 굉장히 배고픈 분야입니다. 또 제가 하려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대수학은 어떤 거를 다루는 학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학은 대수 구조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대수 구조가 무엇이냐면 집합에다가 연산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대수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수 구조에는 굉장히 많은 구조들이 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림인데 대수 구조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실 대수학을 계속 하시게 된다면 그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수학을 계속해서 하시게 된다면 정말 많이 보게 될 그런 이름들이 있죠. 뭐 마그마라던가 뭐 세미그룹, 모노이드 군, 뭐 아벨리안 군, 그러니까 아벨리안 그룹, 또 뭐 위상군도 있네요. 뭐 리군, 리대수, 뭐 대수, 뭐 벡터 공간, 이 선형대수학에 나온 거죠. 체, 뭐 순서체, 아주 뭐 꼭 대수를 안 하더라도 수학을 계속 하게 된다면 충분히 만나볼 만한 그런 대수 구조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군은 여기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영어로는 불리죠. 그래서 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은 집합G와 집합G에 닫혀있는 이강연산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G, 연산을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써주고요. 이런 대수구조를 이런 식으로 보통 쓰곤 합니다. 이거를 군이라고 합니다. 이걸 레이저 포인터를 한번 써볼까요? 자, 이런 거를 군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합 법칙을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초등학교 때 나오나요? 중학교 때 나오나요? 하여튼 결합 법칙은 우리가 배웠었죠. 그런 결합 법칙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 결합 법칙이 만족되지 않는 연산은 대수학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결합 법칙은 만족돼야 대수학에서 다루는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원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항등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A 연산 E는 E 연산 A인데 사실 여기 A랑 같다 이게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연산을 해주더라도 A가 그대로 나오는 이 A는 A가 빠졌어요 지금.
어느 쪽에서 연산을 해주더라도 A가 그대로 나오는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건이 존재해야 돼요. 여건이 존재한다. 여건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소 A에 대해서 A의 인버스가 존재하는 건데, A 인버스가 뭐냐면 어느 쪽에서 연산을 해도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연산을 해주더라도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E가 항등원이죠. E가 나오게 하는 그러한 A 인버스, 여건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합법칙 만족, 항등원 존재, 여건 존재,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군이다, 이 대수 구조를 군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환법칙을 만족하는 군, 이 세 개 중에 교환법칙은 없었죠. 교환법칙을 만족하는 군을 우리가 가환군 또는 아벨군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아벨리안 그룹이 있었죠. 네, 가환군 또는 아벨군이라 한다. 교환법칙을 만족하면. 네. 그래서 예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의 예시입니다. 군의 예시. 군의 예시는 이제 어떤 Z, 정수 전체 집합에 덧셈이 주어진 이러한 군이 있을 것이고요. 왜 군이 된지 한번 보면은 덧셈이라는 연산, 당연히 결합법칙에 만족할 테고, 그 다음에 항등원은 뭐죠? 항등원은 0이죠. 그리고 A의 여건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이유로 유리수 전체 집합에 덧셈이 주어진 거, 실수 전체 집합에 덧셈이 주어진 거, 복소수 전체 집합에 덧셈이 주어진 거 모두 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살펴보면은 이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0이 빠진 거 있잖아요. 얘는 거기 여기다가 곱셈을 연산으로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곱셈이니까 결합법칙은 만족할 거예요. 결합법칙은 만족할 거고, 그 다음에 항등원은 1이죠. 항등원이 1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여건은 무엇이냐? A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군이 되고요. 자, 그럼 군이 아닌 예시 한번 볼까요? 군이 아닌 예시. 자, Z 플러스 이게 그 자연수 전체 집합입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 여기다가 덧셈이 주어진 거. 자연수 전체 집합에 덧셈이 주어진 건 왜 군이 안 될까요? 항등원이 없죠. 0이 이제 덧셈에서 항등원이 됐는데 0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 아까는 0이 빠졌었는데 이번에 0이 안 빠지면은 곱셈이 주어지면, 그 실수 전체 집합에 곱셈이 주어지면 아까는 0이 빠졌는데 지금 0이 안 빠졌잖아요. 이러면 군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면 0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0을 빼준 것이고, 0이 왜 문제가 되냐면 0에 여건이 없습니다. 지금 항등원이 1인데 0과 곱해서 1이 나오게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건 군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Z 플러스에 곱셈이 주어진 것, 자연수 전체 집합에 곱셈이 주어진 것도 군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면 2의 여건이 없잖아요. 2의 여건이 2분의 1인데 2분의 1은 자연수 전체 집합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시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군에서 항등원과 여건은 유일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티오름 보게 되면, 뭐 증명은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 티오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오름 결과만 볼 건데, 자, the identity element and inverse of each element are unique in a group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룹에서, 군에서 the identity element, 자, 항등원, 그리고 inverse of each element, 여건, 항등원과 여건이 are unique, 유일하대요. 군에서는.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통해서 2.18 티오럼을 통해서 군에서 항등원과 여건은 유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채우는 법입니다. 뒤쪽 내용을 보게 되면 표가 나올 것인데, 이 표를 어떻게 채우는가, 표를 채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다가 별이라는 연산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그 연산을 써주는 거예요. 이 대수구조 연산을 써주고, 그 다음에 왼쪽과 그 위쪽에 원소들을 쭉 써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소가 4개인 케이스죠. 그래서 4개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16칸을 어떻게 채울 거냐면 이런 식으로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B 연산 D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B가 있고 여기 D가 있으니까 B 연산 D가 되는 것인데 뭐가 먼저인지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먼저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 먼저 하고 연산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 그래서 B 연산 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서 B 연산 D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거 먼저, 그럼 위쪽에 있는 거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해보면 C 연산 B 여기는 왜냐면 왼쪽에 있는 거 먼저 가져오고 위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C 연산 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산 써주고 그 다음 위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연산한 결과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 연산 B가 뭐 A잖아요. 그럼 여기다 A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연산한 결과를 써주면 됩니다. 자, 항이 한 개인 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이 한 개인 군. 군은 어때요? 항동을 포함해야 된다 했죠, 아까 군의 정의에서. 그래서 항등원에다가 연산이 주어진 것이 유일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항이 두 개인 군. 이제부터는 아까 배웠던 표를 써야 됩니다. 항이 한 개인 군의 표는 어떻게 써요? 이쪽 부분이 날아가겠죠. 이 A 있는 부분이 날아가고 네 칸밖에 없을 거예요. 네 칸밖에 없어서 여기 E 쓰여지고 끝나겠죠. 그래서 표를 안 적은 것이고 항이 두 개인 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지금 항동원이 E고 또 항동원이 아닌 원소 A가 있는 그러한 군인데 항동원 아까 하나라고 시오름이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별이라는 연산이 주어졌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항등원과 연산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연산 E가 E죠. 이 연산 A는 A죠. 그러니까 항등원과 연산을 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A가 지금 항등원이랑 연산을 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빈자리가 문제예요. 뭐 얘는 항등원이랑 연산을 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건데 이 빈자리가 문제죠. 이 빈자리. 자,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A가 들어가는 경우와 E가 들어가는 경우. 난 뭐가 더 자연스러운가? 오른쪽 게 좀 더 자연스럽죠, 뭔가. 대칭성을 띠면서. 자, 그래서 왼쪽 거는 안 되는데, 왼쪽 거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왼쪽 게 안 된 이유는, 이 같은 줄에, 그러니까 여기 원소들, 그러니까 여기 원소들 이렇게 쓴 자리 빼고요. 이렇게 연산 쓰고, 이 원소들 써놓은, 이렇게 자리 빼고요. 이 연산한 결과를 적는 요 칸들 있지 않습니까? 요 칸들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냐면 같은 줄에는 똑같은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같은 줄에 지금 A가 두 개 들어왔죠. 이렇게 여기도 A가 두 개 들어왔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줄에는 다 하나씩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E가 된다. 이런 내용도 증명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이 이번에는 세 개인 군입니다. 항이 세 개인 군. 항이 세 개인 군은 지금 뭐 여기 채우는 건 당연하죠. 얘가 이렇게 채워진 건 당연한 거고요. 항동원이니까 연산은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연산 1을 하면 A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동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채워진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왜 채워졌는지를 보면은 B가 지금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줄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약간 마치 스토크라는 느낌이죠. B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지금 같은 줄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B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같은 줄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A, B가 나왔기 때문에 E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도 A, B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E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자리는 뭐겠어요? A가 되겠죠. 지금 B, E가 나왔으니까 A가 되겠죠. 그래서 항이 3개인 군까지 우리 다 채워봤습니다. 자, 이제 학부 군론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에서 배우는 수학과를 말하는 거죠. 수학과에서 배우는 군론의 목표. 이건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원소 10개 이하의 군을 분류한다. 그러니까 수학과에서 배우는 군론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원소 10개 이하의 군을 분류한다라는 것인데 뭐 원소 10개 이하의 군을 분류한다. 이건 뭐 알겠어요. 뭐 원소 10개 이하의 군을 분류하나 보다. 근데 이제 업투 아이소모피즘이라는 말이 생소하시죠.
그래서 up to 아이소모피즘이 뭐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up to 아이소모피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소모피즘을 알아야 돼요. 자, 아이소모피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이렇게 써있지만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G1의 별1이라는 연산이 주어졌어요. 집합 G1에 별1이라는 연산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집합 G2에 별2라는 연산이 주어진 거예요. 이 두 대수구조가 있습니다. 이 두 대수구조가 그룹이래요. 군이래요. 그리고 F라는 함수가 G1에서 G2로 갑니다. 자, 이때 이 F가 그룹 아이소모피즘이다. 그러니까 지금 군이니까 그룹이란 말을 앞에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F가 아이소모피즘이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된대요. 요 밑에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자,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겠죠. 자, 이거 뭔 소리냐? The function f is 1 to 1 and maps onto G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 f가 어때? 1 to 1이래. 1 to 1이 뭐겠어요? 1대1이죠. 그리고 maps onto G2. 이 onto가 전사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maps가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G2로 구하는 전사 함수다. 그러니까 즉 전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1대1 전사, 이 무슨 말이에요? F가 1대1 대응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건 무엇이냐면 모든 AB, 그 G1에 있는 모든 AB에 대해서 F A 별 1B는 FA 별 2 FB다. 자, 무슨 얘기냐? 연산을 지금 A랑 B를 연산을 먼저 해서 함수로 보내던 간에 아니면 함수로 보낸 다음에 연산을 하던 간에 두 개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 호모모피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아이소모피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성질은 호모피즘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얘가 이제 우리말로는 동형사상이고 얘는 준동형사상이에요. 좀 더 낮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소모피즘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배웠던 항이 두 개인 군이 있습니다. 아까 배웠던 항이 두 개인 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항동원이 E고 그리고 항동원이 아닌 원소 A가 있는 것이고 별이라는 연산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원소가 두 개인 군이 이것만 있겠어요? 아니, 연산이 별 프라임이 주어지고 항동원이 E 프라임이 주어지고 항동원이 아닌 원소 A 프라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군이고 얘도 군이잖아요. 그럼 군 이런 식으로 보면 무한히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원소가 두 개인 군은 무한히 많아요. 원소가 한 개인 군도 마찬가지예요. 항동원은 뭐 2로 잡든 2 프라임 잡든 뭐 1로 잡든 0으로 잡든 뭐 항동원 잡기 나름이잖아요. 그냥 원소 하나 갖다 주고 얘가 항동원이에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소가 한 개인 군도 무한히 많은 거고 원소가 두 개인 우리가 보는 군도 무한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를 생각해보면 자, 지금 별을 지금 왼쪽 거에서 별을 별 프라임으로 바꿔보고요. 별 프라임 바꾸고 1 E 프라임 바꾸고 1 A 프라임 바꿉니다. 자, 그럼 왼쪽 거에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정확히 오른쪽 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밑에 있는 이 원소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1을 E 프라임 보내고 A를 A 프라임으로 보내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아이소모피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인 예를 보니까 좀 더 와닿죠. 결국은 두 대수구조가 그걸 다를 게 없잖아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이런 구조가 똑같은 두 대수구조를 연결해주는 그런 함수 1을 E 프라임 보내고 A 프라임으로 보내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아이소모피즘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up to 아이소모피즘 이 무엇이냐? 두 대수구조 사이에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하면
둘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업투 아이소모피즘. 두 대수구조 사이에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하면 둘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아까 두 개는 같은 걸로 본다는 거죠. 아까 이 두 개는 같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하잖아요. 2를 E' 보내고 A' 보내면 이 함수가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둘은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이 바로 업투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학부 군론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군론의 목표가 뭐였냐면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원소 10개 이하의 군을 분류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학원 가면 한 20개, 대학원 군론 가면 막 20개까지 막 분류를 하고 그러는데 이 학부에서는 10개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한계인 군을 한 거예요. 아까 봤던 한계인 군은 이게 유일하다. 그러니까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봤을 때 정말 유일한 거죠. 사실은 유일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이 프라임이란 거에 별 프라임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원소가 0이 있고 뭐 덧셈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1이 있고 곱셈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면 E2 프라임에 뭐 별2 프라임 무언이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업투 아이소모피즘을 봤을 때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한계인 군을 분류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이 두 개인 군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죠. 아까 봤습니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건 타이랑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걸 아이소모픽하다고 하는데 아이소모픽하다. 그러니까 형용사로는 어쨌든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항이 두 개인 군을 가져오더라도 얘랑. 그래서 지금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얘밖에 없는 겁니다. 항이 세 개인 군도 마찬가지 얘밖에 없어요.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학부 군론의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10개까지의 군을 분류하는 거. 원소가 10개까지의 군을 분류하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앞에 1, 2, 3은 했죠. 1, 2, 3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부터는 저런 방식으로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번 4를 해봤는데 저런 표로 4를 해봤는데 좀 복잡해요. 4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저도 했고 4까지는 할 수는 있는데 5부터는 그런 표로 하는 방식이 어려워. 워낙 경우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5부터는 그런 표로 하는 방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표로 그렇게 무식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좀 정리들을 갖다 쓰면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도 우리가 뒤에서 정리를 배우게 되면 4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도 할 수 있고요. 6은 안 되고요. 7은 되고 8은 안 되고 9는 되고 10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 군론의 목표가 이 10개의 군을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10개인 군까지를 분류하는 것인데 한 개부터 우리가 3개 빼고는 7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발표를 듣고 나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P개인 군은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GP가 유일하대요. 원소의 개수가 P개인 그룹. P개인 군은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GP가 유일하다. P는 이제 소수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GP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GP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GP는 일반적으로 GN은 뭐냐면 일단 어떤 집합이 주어졌는지를 알아야겠죠. 0부터 n-1까지의 정수들의 집합입니다. 총 n개의 원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GN인 거예요. 0부터 n-1까지 n개의 원소가 주어져 있고요. 자, 덧셈이라는 연산이 주어졌는데 이 덧셈은 모두 n으로 하는 덧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정수론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두 n이 뭐냐면 n으로 난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덧셈을 하는데 덧셈을 해서 n을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n으로 난 나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n을 저기 써놓은 게 n으로 난 나머지를 보겠다는 것이죠. 정수론 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example G6에서 4 더하기 5는 어떻게 해요? 이걸 연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원은 원래 9죠. 그냥 덧셈을 했을 때. 근데 얘를 6으로 난 나머지 모두 6으로 보면 3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덧셈이라는 연산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원소의 개수가 p제곱계인 구는 이때 p는 소수고 아까 p개인 군을 봤죠. 원소의 개수가 p제곱계인 구는 이때 p는 소수고 up to i소모피즘으로 gp제곱과 gp 크로스 gp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gp제곱은 알았어요. 아까 gn에 대해서 봤으니까 gp제곱은 알겠어요. 자, 근데 gp 크로스 gp는 뭐죠? gp 크로스 gp가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우선 이 집합으로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으로서 A 크로스 B가 뭔가? A와 B가 집합이라고 하죠. Let A and B be sets. A와 B가 집합이라고 하면 A 크로스 B라는 집합은 뭐냐면 A, B라는 순서쌍을 모아둔 집합인데 A는 라지 A의 원소고 B는 라지 B의 원소다. 이러한 순서쌍 A에서 원소 하나 가져오고 B에서 원소 하나 가져온 이러한 순서쌍을 모두 모아놓은 걸 A 크로스 B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걸 뭐라고 하냐? A와 B의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뭐 카르테시안 곱? 뭐 이렇게 번역되려나요? 하여튼 이런 A 크로스 B는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예요. A에서 원소 하나 가져오고 B에서 원소 하나 가져온 그런 순서쌍을 다 모아둔 거.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그젬플 A가 예를 들어서 1, 2, 3이요. 그리고 B가 3, 4예요. 그럼 어때요? A 크로스 B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원소 3개 있고 원소 2개 있으니까 총 3 곱하기 2 해서 6개 원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A에서 원소 가져온 거 하나 1, 그리고 B에서 원소 가져온 거 하나 3, 이런 식으로 A에서 가져온 원소 1, B에서 가져온 원소 4 이런 거 다 모아둔 거. 그래서 총 6개가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게 바로 A 크로스 B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합에서 우리가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알아봤고 집합으로서의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군으로서의 카르테시안 프로덕트가 어떻게 되나 봤을 때 일단 뭐 집합은 똑같겠죠. gn 크로스 gm을 볼 건데 아까 우리가 궁금했던 게 gp 크로스 gp잖아요. 지금 더 일반적으로 가는 거예요. gn 크로스 gm. 자, 이러한 이제는 사실 군이죠. 군으로서의 카르테시안 프로덕트인 거예요. 자, 일단 집합은 똑같습니다. A는 GN에 있는 거, B는 GM에 있는 거, 이런 순서쌍들 다 모아둔 거를 이런 집합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 위에서 봤던 건 똑같죠. 집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는 GN에서 가져오고 B는 GM에서 가져온 이러한 순서성들을 다 모아둔 거. 이러한 집합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연산을 또 합쳐줘야 되죠. 집합끼리는 합쳤는데 연산도 합쳐줘야 되잖아. 연산은 지금 덧셈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덧셈이라고 쓰긴 했는데 이 덧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A, B 더하기 C, D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거는 GN의 원소잖아요. 앞에 있는 A와 C는 GN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N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C를 더해서 모두 N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B와 D는 뭐요? GM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M으로 가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이에요? A와 C는 더해가지고 N으로 난 나머지를 보는 거고 B와 D는 더해서 M으로 난 나머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데 예시를 한번 볼게요. G4 크로스 G7에서 G4 크로스 G7에서 3,5 더하기 2,6은 어떻게 되겠냐? 자, 3 더하기 2를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4로 가야겠죠? 왜냐면 G4의 원소들이니까 3과 2는 뭐예요? G4의 원소들이잖아요. G4. 자, 그리고 5와 6은 어때요? 5와 6은 G7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7로 봐주는 거예요.
사실 모드란 게 좀 사실 이런 폭이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 모드 사러 갔다? 이건 사실 사러 나눈 나머지만 갔으면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모두 사러 갔다는 게 결국 사러 난 나머지 갔다는 것이지 꼭 1이란 뜻은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표기를 해서 그냥 사러 난 나머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0 이상 4 미만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수론에서 모드라는 거는 사러 난 나머지가 같기만 하면 같은 거예요. 모두 사러 봤을 때. 그쵸, 합동식이.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사러 난 나머지를 봐서 0과 3 사이의 수를 무조건 갖다 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2는 모두 사러 봐서 그래서 살아난 나머지 1이 됩니다. 그리고 5 더하기 6은 어떻게 돼요? 11이 되잖아요. 근데 모두 7로 보니까 7로 난 나머지를 보니까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 더하기 2,6이 G4 크로스 G7에서는 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위수의 유한군에 관한 분류라는 그런 논문인데 연세대학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이요. 2002년 6월에 나온. 근데 이 논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자, 이 논문의 결과가 이 왼쪽에 있는 요 표입니다. 요게 다예요. 요게 결과인데 사실 이 정도는 저보고 쓰라고 해서 사실 쓸 수 있어요. 한 2달 정도만 주면 2달 뭐 한 달? 하여튼 그 정도만 주면은 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왜냐면 다 있거든요. 뭐 헝거포드라는 대학원 대석책이 있는데 거기는 봐도 15까지 있어요. 15까지 증명까지 다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도 사실 20까지 나오는 건데 이러한 걸 논문을 썼다는 거는 사실 얼마나 그러니까 석사 정도 해서는 수학 논문 쓸 게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학이 워낙 이제 발전을 많이 하고 워낙 깊은 학문이 됐잖아요. 워낙 연구 많이 됐잖아요. 옛날부터. 그렇다 보니까 석사 정도 해서는 할 수 있는 연구가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정도 논문이면 저도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석사 정도면 사실 이제 수학 연구를 하기 어렵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학이 이제 워낙 많이 발전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부대 수학의 목표는 위수가 이게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학부대 수학의 목표는 어땠어요? 10까지 하는 거랬잖아요. 10까지. 10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면 1 어때요? G1이요. G1은 이제 뭐 아까 살펴봤었죠. 이런 GN 꼴에 대해 살펴봤었죠. 근데 사실 위수가 1이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어서 그 정리를 쓸 수는 없어요. 아까 어때요? 위수가 소수면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소수면 GP다. 그러니까 업투 아이송피 기준으로 봤을 때 GP다 라고 해서 했는데 1은 사실 그러니까 소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뭐 1이면 그냥 항동원밖에 없는 거니까 G1이 됩니다. 업투 아이송피 기준 보면 항동원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뭐 2, 3은 소수니까 G2, G3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4는 어때요? 2의 제곱이죠. 소수의 제곱이잖아요. P제곱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G4랑 G2 크로스 G2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5는 소수잖아요. 5는 소수죠. 그러니까 G5가 유일한 것이고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보는 거예요. 다. 자, 6은 우리가 못한다고 했죠. 6은 왜 못하냐면 이 비아벨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군이 아까 봤었잖아요. 교환법칙 성립하는 그러한 군을 아벨군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지금 아벨군을 보시면 죄다 막 GN이나 뭐 GN 곱해놓은 거 막 GN 크로스 GM 뭐 이런 GN이나 뭐 GN 크로스 GM 뭐 이런 꼴이죠. 뭐 이런 네 개나 곱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정리인데 그것도 무슨 그러니까 아벨군의 기본 정리, 뭐 유한 생성 가원군의 기본 정리인가? 그리고 하여튼 그런 중요한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벨군은 그러니까 유한 생성 가원군인데 정확히는 그냥 아벨군은
GN들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군을 업토 아이소모피즘으로 보면 GN들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이런 유명한 정리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죄다 GN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 GN도 나오고 아닌 것도 나오죠. GN을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아닌 것도 나오죠. 뭐 A4, 뭐 D12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긴 죄다 GN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런 정리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비아벨군이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벨군밖에 없다 이러면 좀 할만한데, 비아벨군까지 있으면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6은 우리가 못한다고 했던 거고. 그리고 7은 어때요? 7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G7밖에 없는 거고. 8은 우리가 못한다고 했죠. 8은 딱 봐도 복잡합니다. 8은 되게 어려워요. 네, 되게 어려울 거예요. 8은. 하여튼 그래서 8은 못했고, 그 다음에 9. 9는 이제 P제곱골이잖아요. 소수의 제곱골. 그러니까 G9과 G3 크로스 G3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까지 됐고 10은 왜 못한다고 했죠. 10도 역시 D10이라는 비아벨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아벨군이 있는 6, 8, 10 빼고는, 비아벨군이 있는 6, 8, 10 빼고는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다 분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이 논문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결과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면, 사실 오늘 발표가 좀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좀 수학적인 엄밀함 이런 것보다는 좀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증명들 같은 것도 거의 안 하고 갔죠. 증명을 아예 안 했을 거예요. 증명 안 하고 그냥 결과만 다 사용했는데 좀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좀 보고 싶다, 증명들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대대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공부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프렐라이라는 책이 이제 현대대수 기본 책으로 많이 쓰이는 유명한 책인데, 현대대수를 이제 처음 볼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책인데, 배경 지식은 딱히 필요가 없어요. 뭐 그냥 고등학교 수학 정도 하실 줄 아시면 되고, 뭐 사실 뭐 그 정도도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수학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뭐 딱히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뭐 고등학교 수학도 알아야 되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알면 좋겠는데, 하여튼 배경 지식 별로 필요가 없어서 프렐라이 이 책을 이제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자료실 올려뒀는데 7판, 8판, 아마 7판을 올려뒀을 거예요. 제가 하여튼 프렐라이라는 책이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게 좀 보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책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사셔도 되고요. 하여튼 이 책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강의는 뭐 구글에다가 현대대수학 강의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거니까요. 그런 강의를 찾아서 들으셔도 되고, 이런 방법으로, 아니면 본인만의 또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검색해보면 현대대수학 뭐 정리해놓은 파일, 뭐 정리본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뭐 이런 방식들 제가 소개해드린 뭐 프리라인 본다거나 또 강의를 듣는다거나 뭐 이런 방식은 아니면 그 외에 본인만의 방식으로 현대대수학을 공부하시면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해가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대수학에서 군론 파트를 봐야겠죠. 군론 파트는 보통 시호서 앞쪽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군론을 보시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의 3등분선 작도는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의 3등분선 작도 말고도 여러 작도들, 이 3대 작도 불가능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수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현대대 수학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사실 굉장히 기하적인 내용인데, 현대대 수학 책에 나오는 그런 대수적인 관점을 보면 문제가 풀리고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런 작도 문제들에 대해서, 작도 불가능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박항일 선생님 발표가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4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또 많이 가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또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재밌는 발표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처음으로 발표하는 거니까, 형이랑 처음 발표하는 거니까 많이 가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되게 재밌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발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